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아마존, 쿠팡, 뉴욕 증시 본격 상장.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오늘장 피셜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제 늘 곁에 계신 분들인데 오늘 또 조언을 또 따끈따끈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장님, 이 뉴욕 시장의 상장이 좀 본격화된다. 일단 이제 베일은 벗은 상황입니다. 상장 절차가 원만히 돼야 될 텐데 우선 이렇게 되면서 유통업계가 이제 격변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잠시 언급은 해드렸지만. 예, 일단 쿠팡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 가치가 약 한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작년 매출이 대략 한 13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 가치가 일단은 매출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볼 때 쿠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적자를 냈는데. 예, 적자를 냈는데 이제 적자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약 한 2배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했죠. 매출은 2배 늘어났는데 영업 적자는 한 20% 정도밖에 안 줄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쿠팡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보통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화면을 열어놓으면 이제 그 상품들이 들어오고 이것을 이제 배달하는 측이 다릅니다만 쿠팡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죠.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들보다는 거기에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쿠팡이 이번에 기업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뭐 일본 측 그 자금, 손정희 회장의 자금을 많이 끌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기업을 공개해서 이제 자금을 좀 갖고 와서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게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물류 시장이 글로벌 5위인데 조만간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분들 뭐 정말 좀 청소년 자제분들 뭐 한 두어 명 정도 있으면 쿠팡 박스가 매일같이 한 서너 개씩 쌓이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저도 오늘 아침에 식사를 쿠팡의 프레시웨어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전일 밤 8시에 시킨 게 오늘 아침에 식사가 가능할 정도니까 이러한 물류를 확보한 쿠팡의 경쟁력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물류센터를 곳곳에 설립한다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쿠팡의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영업 적자에 시달려왔던 건 맞지만 우리에게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데서 누구도 그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비대면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서 사실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시 이거 따라하는 곳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상장 이번 이슈 바라보세요? 그렇죠. 이제 따라쟁이가 생길 정도로 쿠팡의 시장 주도력은 상당하다. 그 뒤에는 이제 사실 김범석 의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쿠팡의 이 뉴욕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하버드 출신인데다가 지금 쿠팡이 이제 직상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이제 차영주 소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쿠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쿠팡과 관련된 기업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대부분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쿠팡이 앞서도 차 소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뉴욕 증시의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5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55조. 네네, 그렇죠? 55조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환율에 따르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 300억 달러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서 한 400억 달러로 됐다가 가치가 다시 500억 달러로 갔다. 이건 2014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했던 바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이 알리바바가 당시에 1,5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186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과 비추어도 이 알리바바 이후의 최대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쿠팡이 직상장하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글로벌한 시장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연준 의장 자리에까지도 하마평에 올랐던 케빈 워시 연준 이사를 또 임원으로 또 네. 채용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쿠팡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제 이 상품성입니다. 얼마만큼 상품성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새벽 배송도 있죠. 네. 그다음에 로켓 배송도 프레시. 있죠. 예, 그다음에 예. 로켓 프레시도 있죠. 네. 또 쿠팡 이츠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도적인 상품들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간에 이제 배송과 품질 면에서도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기존에 우리가 이 배송도 따로 또는 이 상품 주문은 따로 있는 회사들은 많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 이커머스 종합 강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존이 인스타카트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네. 미국에서의 가치 평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 10억 달러 정도만 조달하겠다. 네.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1천억 원 1조. 되는데 네. 그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 우리가 이 상품성에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안정성이에요. 쿠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물음표를 하나 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재무 구조가 괜찮으냐.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물론 이제 우리 교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기도 했고 또 손정희 회장이 기꺼이 또 투자를 해서 본인도 대박이 터졌죠.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21조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터졌는데 안정성은 뭐냐? 일단 쿠팡이 이렇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직상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한이 덜하군요. 네, 예. 또 하나가 이제 이 직원들이 중요합니다. 뉴욕 직상장 하다 보니까 국내 상장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는 뭐야 그럼 난 저 퇴사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를 자사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좀 더 적정한 규모의 자사주 배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직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지 않은데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슈퍼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것도 이 앞으로의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해외 상장을 하는 이슈, 그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쿠팡이 이제 1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되면 점점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사업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그 OTT 서비스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면서 자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의지도 피력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유통과 콘텐츠의 결합이다.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회자가 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손정희 회장의 그 앞서 언급한 3조라는 것이 30개 도시에 약 150개의 물류센터를 지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조 가량의 돈이 들어온다라면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물류센터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중요한 이제 그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재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함으로써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데이터가 확보되고 나면 각 물류센터별로 물건을 보내는 게 양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란 쪽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많이 그 배송을 시켰다 그러면 물을 많이 갖다 놓고 뭐 지방 같은 경우 다른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보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것이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제가 이제 저도 그 기사에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한 5천억 정도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5천억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이었고 이거를 제외하면 한 800억 정도 적자를 축소시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득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비용
비용은 물론 계속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축소시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확보된 자금 그리고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외부 조달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흑자가 나오면서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게 됨으로써 어마무시한 경쟁력 그리고 해외에 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면서 제2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흑자 전환되는 그 시기면은 좀 성장이 또 폭발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주가의 예. 가장 상승을 나타내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카카오가 10만 원대에서 무려 50만 원대까지 올라온 이유도 적자에서 흑자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는 가장 큰 폭발적인 상승률을 나타낸다는 점도 어차피 나스닥에 나스닥이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 국내 투자자분들도 쿠팡에 또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러한 모멘텀을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예. 저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어차피 같이 일을 하는 협업 관계 회사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한가 기록한 종목 좀 상당한데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은 이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다르게 네. 접근을 하는데 당장은 아닐지라도 관련주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정시는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조정 국면이 강한 것이 이제 올해의 상황이라면 네. 그래도 쿠팡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상장을 해서 3월 이후에 실탄이 이제 조달된다면 무엇보다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겁니다. 그동안 경쟁자가 이마트 또는 롯데 또 CJ였다면 이제는 관련주 배송도 그렇고 물품 확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커머스와 관련된 기술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쿠팡과 관련이 있다면 상당히 이 효과적인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쿠팡 관련주는 눈여겨보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의 좀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약간 좀 다소 다른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접근이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쿠팡의 가치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연말까지 포트의 비중을 천천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죠. 자, 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 분과 오늘 쿠팡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짱피셜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